연성대학교 B반 보비입니다. 진로 탐색 학점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우선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 취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수험 응시 자격으로는 고등학교 학력 이상의 보유자 또는 연령 20세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며 약 한 달간 수업을 수강한 후에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으로는 국가지정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자격증 과정으로 진행 및 취득을 하셔야만 이후 자격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자격 취득 후 얻게 되는 효과로는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분들도 해당 업무의 비번, 시에 안내 리셉션, 데스크에 나와서 코디네이터 업무 또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까지 갖추고 있으면 합법적인 진료 보조 업무가 가능하고 필요시 행정 업무도 할 수 있는 멀티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의원으로 취업 지원 시 유리합니다. 또한 자격 취득 합격 요건은 온라인 강의로 60% 이상 출석을 하고 온라인 시험으로 60점 이상 점수를 받으시면 최종 합격 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성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윤현경 교수님의 인터뷰를 함께 보러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성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병원 코디네이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성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의 윤현경 교수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그러면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병원 코디네이터의 자질과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병원 코디네이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코디네이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능하면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잘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서비스계에서는 그 말을 서비스 마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만족해할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행하는 서비스의 기준을 세우고 내가 실행하는 것, 그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이 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 더 좋기는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성격이 다른 사람과 섞이지 못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대인관계는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내가 먼저 다가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것과 혹은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병원 코디네이터를 시작할 때에는요, 보통은 자격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하시는데요. 원래는 코디네이터 초창기에 도입되었을 때는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과정만 이수를 하신다면 수료증만 있으면 코디네이터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나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할 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부들을 더하면 내가 더 많은 영역에 더 전문가답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병원 코디네이터의 직업에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성분들도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코디네이터의 장점이 오래오래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에너지를 썼고 공부한 만큼 그 성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직업이 병원 코디네이터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겠죠. 10년이 지나도. 그런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펼칠 수 있는 그 영역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제한이에요. 저는 그 점이 이 병원 코디네이터의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병원에서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을 모르는 곳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잖아요.
그만큼 취업할 수 있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경력이 쌓이면 내가 내 전문성만 잘 확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분들을 찾고 있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경력을 잘 갖춰져 있는 고급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고급 전문직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로 도전하신다면 미래에도 오래오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병원 네. 코디네이터와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준비 과정이 많이 다를까요? 아, 네. 두 개의 직업이 같은 듯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병원 코디네이터는 중간에 여러 가지 영역이 나누어져 있긴 한데 통역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의 통역 코디네이터는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을 밟으신 후에 그리고 통역이 가능할 만큼 해당 언어에 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회화가 가능하시면 통역 코디네이터를 원하는 어느 병원에나 취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의료법상의 이제 의료인은 아니지만 자격이 국가 자격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자격 자체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하는 업무 자체도 약간 다릅니다. 통역 코디네이터는 통역만 담당을 하고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게 만약에 그 업무가 전체라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고 마케팅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과 비행기 티켓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진료를 받고 퇴원하기까지 과정 그리고 같이 오신 분들 보호자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관광을 하는 것까지도 함께 포함되어서 일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가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담당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시험 보는 그 기준 자체도 다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토익 같은 경우는 700점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JPT 같은 경우 250점 이상이어야 된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HSK 해가지고 회화가 5급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도 있어야 되고 보건의료행정학과처럼 보건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셔야 되시고 아니면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경력 몇 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던가 이런 기준 자체가 병원 코디네이터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그 의료 쪽과 관광 쪽에 관련된 부분만 한다라면 병원 코디네이터는 모든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이다 보니까 두 개의 성격은 같은 듯 하면서 약간 다른 점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병원에서의 병원 코디네이터는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네. 저는 병원 코디네이터를 병원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딘가를 갔었을 때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장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첫인상이니까요. 그 첫인상이 좋으면 그 다음의 인상들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면 좋은 느낌을 이어갈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 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역시 병원 코디네이터가 고객 응대에서 마무리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의 인상을 다 담당하고 있는 병원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올라가고 교수님 네. 수업을 듣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보게 된다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면 병원 코디네이터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더 열심히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더 찾아보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서 그 영역으로 자신 능력을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병원에 이제 코디네이터로 취업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제 준비하시고 저는 취업하시고 나서 경력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워낙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병원의 일보다는 나 중심적인 사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가 맡은 바에 그 일을 책임지고 열심히 잘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경력자 되신 분들 아니면 이제 졸업하고 준비하신 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일반 시간의 법칙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에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약 10년이 걸리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하루에 8시간씩 그 일에 애정을 갖고 열정을 쏟은다면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인데요. 1만 시간 동안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해낸다라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여기저기 쉽게 이직하고 그렇게 근무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향인지를 생각하셔서 자신의 경력이 모양이 나빠 보이지 않게 오래오래 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자신의 색깔을 잘 갖춰가며 1만 시간의 법칙대로 시간을 채워나가셔서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까지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